이 노래는 뭔가요? 여름방학 특집인데 이런 노래가 그러게 아니에요. 어떤 노래지? 서정기. 서정기. 여러분 유호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저 짧은 머리 어때요? 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유호성 씨가 카리스마가 넘치시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 자른 것도 있어요, 저. 근데 사실 저희들이 게스트에 맞춰서 그 음악을 선곡을 하잖아요. 근데 유호성 씨 하면은 왠지 그 복싱과 관련된 음악, 빵빵빵빵 로키 음악이 나오죠. 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의 노래가 나왔어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그게 이게 노랫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넘어가는 고갯마루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라 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혹시 살면서 이 고갯마루를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유호성 씨의 고갯마루 인생은 잠시 후에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 나오셔도 자기소개는 직접 해주셔야 되거든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저는 그 쓸데없는 공명심에 빠졌었던 유호성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의 사전. 유호성 씨의 인생 사전은 과연 어떤 단어가 있을지 펼쳐주시죠. 내신성적, 신데렐라. 12시 넘어선 공부를 못하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았다. 그 맞는지 먼저 내신 성적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신 성적, 대학교 입학 응시자 선발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 뭔가요? 내신 성적이죠. 유호성 씨에게 내신 성적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의 열등감이죠. 열등감. 실례지만 몇 등급이셨어요? 저희 때 이제 15등급인데 5등급이었어요. 근데 열등감을 느껴요? 상위 아닌가? 아니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5등급이었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았는데. 저도 5등급 할래요, 그럼.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건데 저희 이제 형님들이 워낙 좀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형제분들이 보면 그럴 수 있죠. 집에서 늘 비교당하잖아요. 네 형은 그랬는데. 그렇죠. 형님들은 그럼 다 1등급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다 1등급이고 전국 석차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럼 거의 뭐 소위 말하는 수재 형님들이셨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땐 수재 같진 않은데. 이제 한 분은 국립대 교수니까, 서울대 교수니까.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또 한 분은 이제 검사 지금 이제 재직하고 계시니까. 친형님 두 분이요? 이야, 정말 열등감이겠네요. 그럼 정말 열등감이에요. 약간 그게 좀 이제 어릴 때부터 이게 그랬겠네요. 컴플렉스죠. 그래서 그 선택하는 폭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비교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죠. 서서히. 근데 공부 부분에서는 형들한테 열등감은 느낄지 몰라도 싸움만큼은 왠지 그래도 형제들이 제일 잘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형제들 중에서 바로 위에 형님이 이제 2살 차이인데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그 제가 강원도 영월놈인데 그 제 이름으로 불려진 게 아니고 항상 누구 동생이었어요. 그러면 쟤 누구 동생이야? 누구 동생이야? 그래서 저를 건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형 때문에. 그 형님께서 지금 현직 검사 하시는. 제가 이제 주로 찍는 영화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누아르풍에 그렇게 건달라고 거친 영화들이 많았죠.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런 영화 찍는 거에 좀 이해를 못해요. 왜요, 왜? 뭐 쟤는 뭐 학교 다닐 때 전혀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럼 진짜 막 이렇게 싸움 같은 거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럼요. 만약 공부도 형들만큼 못하는데 사고까지 치면 이건 정말 불효하는 거라. 그럼 모범생이셨던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저는 딱 한 번 그 사람들한테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야구 시합을 했는데 이게 파울볼이 나면서 그 포수 보았던 친구가 이 파울 팁이 나면서 애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깽값을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이거를 해서 십실반 해가지고 그 같이 치료비를 댄 적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럼 첫 번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싸움짱이다 뭐 이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소문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아니 저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해피보이였었어요. 네?
수근 같지는 몰라요. 아니 괜히 좀 파이터의 이미지를 덮으시려고. 아니 그건 아닙니까? 창렬이가 그 이미지를 덮으려 어린 왕자라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배우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내내 제가 좀 이렇게 그 기자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방송학과 이런 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길이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점수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그 뭐 비슷한 게 뭐가 있나 네. 해서 들어간 거예요. 연극영화과에. 비슷한 게 뭐가 있나 네.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준비도 없이 들어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네. 연기 천재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네. 네. 아니 최영인 교수께서 그거 네,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천재형 배우 뭐 이런 얘기는 작년에 이제 선생님께서 어디 이제 모 인터뷰에서 네. 그 한양대 출신 중 배우들 이제 경구 뭐 그러니까 설경구 씨 누구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괜히 천재형 그러면 되게 게으른 것 같잖아요. 그냥. 네. 그래서 저 선생님 저 되게 노력형 배우인데 왜 무슨 천재형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뭐 과분한 호칭이고요. 과분한 얘기고. 뭐 그 자체도 그냥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받아들이죠. 연기 천재 대학 시절 연기 천재 얘기 말고 되게 거칠었던 학생. 혈서 사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에요? 혈서 그건 뭐예요 사건이? 또? 대학 친구가 한 3명이서 한 여학생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남자 셋이서. 네, 그래서 그런데 3명이 또 친한 친구들인데 좋아하니까 이게 선택이 여전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조그만 칼이 있습니다. 이 저기 연필 깎는 칼이 있어요. 그거를 문구점에서 사가지고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혈서를 쓴 거죠. 이제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이제 포기하자. 그래서 진짜 좋아했나 봐요. 에이, 살짝 땄겠죠. 근데 이게 참 얼척이 없는 게 제가 이제 말을 했으니까 제가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걷어요. 지금도 좀 남아 있는데 이 정도가 남아 많이 걷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하면 이 정도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걸 본 친구들이 덜컥 겁이 났겠지. 그러니까 찔끔 잘라가지고 그 피 중에 90%는 내 피예요. 내 피.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친구 영화에서 나왔던 말은 거짓말이에요. 뭐요? 카터 칼이나 도로코 칼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충분히 상처가 됩니다. 대중적으로 유호성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작품은 비트. 기억하시죠? 정우성 씨, 고소영 씨, 임창정 씨. 이렇게 나왔던 작품인데 이건 내 일이야. 끼어들지 마 절대로. 와서 제가 오디션 본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명을 다 끄게 하고서 핀 조명 하나만 켜놓고서 거기 서라고 그래요.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야 거기 서봐. 탑 조명 밑에 서봐. 그래서 착 찍고 너 좀만 기다려라. 현상에서 올 테니까. 근데 오더니 현상 사진 딱 보고 너 됐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요? 그게 끝이에요. 참 오디션 쉽게 되시네요. 이번 작품도 쉽게 되시네요. 거기서 진짜 조명에 많은 특별한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충무로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방식의 조명을 뭐 그때 유호성 조명이라고. 요 핀 라이트를 여기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그러니까 음영이 이렇게 막 시커멓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작품에 유난히 그렇게 나오셨죠. 그때 이제 네가 되게 영화적인 얼굴이다. 그냥 평소에 생긴 거 보면 되게 거칠고 너 그런 사회적으로 그러는데 영화적으로 보면 되게 그 카메라 팀이나 조명 팀에서 볼 땐 되게 편리한 얼굴이다. 맞아요. 진짜 얼굴에 유난히 각이 많으시죠. 입체적이고. 그렇다면 본인 외모 중에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뭐 이게 제가 후배들한테 가끔 그 이상한 그 똥초락을 얘기를 하는데 개똥초락이죠. 근데 개참 빼고 근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구멍이 한 5개가 있다고 봅니다.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똥구멍이 있는데 그 나머지 거는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아마 이 눈이 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가 제일 매력 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마 그 눈빛이 좀 살아 있는 게 가장 좋은 게 그럼 본인은 본인의 눈이 네. 마음에 드신다. 제일 마음에 드신다. 여러 가지 구멍 중에. 사실 우리 그 유호성 씨가 BT 이후에 이제 말 그대로 바빠지셨어요. 여러 작품들을 쭉 하셨는데 그리고 막 정말 진짜
대한민국 영화사에 남을 만한 그 영화가 드디어 나옵니다. 친구. 뭐 나올지. 유호성 씨에게는 어떤 의미의 작품인가요? 저한테는 최고의 작품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이제 글쎄 뭐 흥행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그거를 이제 자기에게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때 제가 성공했던 건 한 100만 정도만 들어주면 모든 사람들한테 좀 다음에 또 한 번 영화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너무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좀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몫 이상으로 뭐가 오니까 이건 내 게 아닌 거죠, 사실상 보면. 그 당시에는 팀 내에서도 그 정도의 흥행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전혀. 그거는 저한테 좀 어찌 보면 저한테 상당히 큰 짐이 됐던 거고. 당연히 저희는 유호성 씨가 그 친구를 최고의 작품을 꼽을 줄 알았는데. 근데 영화상에서 맡았던 역할이 실제로 그 칠성파 그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그 소재적인 측면이 실제 있었던 일을 갖다가 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되게 제작하면서도 되게 조심스러웠죠. 그럼 실제로 그쪽 그 분들 칠성파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뭐 연기 공부도 하고. 칠성파 분들을 만난 건 아니고 그 제 역할 제가 맡았던 역할에 대한 사람 만난 적은 있어요. 그 당시에 수감 생활할 때 그 사람 만나서 실제로 만났어요? 네, 만났어요. 만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송한데 지금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신 얘기를 가지고 제가 당신 역할을 하는데 어쩌면 당신 얘기를 통해서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영화를 잘 만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적어도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의 차원에서 간 거죠. 아니 뭐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렇게 실감 나는 건달 연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 없고 학창 시절은 해피보이셨는데. 해피보이. 사실 유호성 씨 캐릭터는 그 뭐 작품 탓도 있지만 워낙에 또 인상 자체가 강렬하세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 시점에서 당신은 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호성은 왜 무서워 보일까요? 사실 영화 속 이미지도 있지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호성 씨와 관련된 많은 소문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그렇죠. 그냥 가끔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뭐 다 그렇게 나와요. 유호성 폭행, 유호성 깡패, 유호성 부인 폭행, 뭐 하여간.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로 요즘 아마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센 사람은 나뿐이 없을 거야 아마. 뭐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죄송한데 다른 건 뭐 그렇다도 부인 폭행. 그러게요. 그거는 설마. 글쎄 뭐 그건 저도 너무 생소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모자라는 인간이 그 아기들을 위해하고 근데 여자한테 이렇게 뭔가 위해를 가는 그 남자들이 가장 못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부인 폭행은 이게 뭐지? 그거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형수님과 통화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깜짝 몰래 운전하는 거. 너무 아깝다. 가슴같지요. 혹시 방송에서 이런 자리에서 유호성 씨의 사건 혹은 이 소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뭐 없죠. 근데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기본적인 뭐 있으니까 연기가 났을 거고. 근데 어떤 부분은 사실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과연 정말 그닥 그 정도였다면 과연 다시 나빼기에 이렇게 얼굴에 분을 바르고 대중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나름대로 좀 당당함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많은 소문들을 오늘 그 승승장구에서 유호성 씨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01년 그 최고의 흥행작인 친구라는 영화를 곽경택 감독님과 800만 관객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대중적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곽경택 감독과 챔피언이라는 영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챔피언이라는 영화 이후부터 유호성 씨가 그 질풍노도의 시간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죠? 어떻게 된 거죠? 그 사건은? 그 챔피언에 관련된 어떤 영상을 모 회사에서 이제 광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 인정권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소송의 개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저작권을 쓰지 말아도. 그래서 그게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나서 한 26일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보통 영화 현장에서 보통 한 15일 정도 지나면 그 영화가 이제 판세가 정해집니다. 보통 이제 이게 뭐 갈지 안 갈지가. 그래서 한 대략 한 달 가까이 된 시점에서
뭐 실제로 그 투자사에 가서 그 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절대 뭐 이거는 방송 내보낼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그랬는데 이제 방송에 나갔고 그래서 일종의 뭐 배신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후배들한테 이런 규칙에 대해서 이거를 좀 지켜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속된 말로 칼을 맞고 총을 맞더라도 네.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규칙이다라고 해서 제가 걸었었고 그리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또 제작사에서 오히려 또 소송을 걸었어요 저한테.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송을 걸물해서 영화 흥행에 네. 뭐 해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상당히 좀 황당한 경우죠. 뭐 아까 왜 성구 씨가 질풍노도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그게 35살 때인데 네, 네. 그때부터 정말 되게 그 가치관이라든지 서로가 얘기했던 약속이라든지 네. 신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확 깨진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참 많이 괴로웠었어요. 네. 그 4, 5년 정도가 되게 힘들었어요. 쌍방간의 합의로 소송권은 이제 잠잠해졌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유호성 씨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폭행 관련 소문이에요 이번에. 영화 촬영 네. 같이 하는 스태프를 상해에서 네. 상해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뭐 실제로 제가 그 친구를 터치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근데 당시 소문은 감금 폭행이라고까지. 저 기사가 그렇게 나왔죠. 감금 그렇죠. 어찌 보면 방에서 때렸으니까 감금이죠. 아 숙소에서. 기사 보면 뭐 마치 유호성이가 큰 대접 받으려고 뭐 방을 네, 맞습니다. 뭐 방 받고 좋은 방을 좋은 방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했다. 이 좋은 방이란 개념이 뭐냐면 네. 도착해서 내 방이라고 딱 보는데 이 방이 천장이 다 뜯겨져 있고 뭐 이상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그 어떤 사람이 들어갈 잘 수 있는 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을 바꿔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방 배정받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 주무세요. 아 네. 그래서 되게 화가 나가지고 복도에서 한번 손찌검을 했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 쭉쭉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모르죠. 이 사람 생각해서 좀 방으로 들어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뭐 병원을 갔대요. 네네. 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촬영을 못 했었어요.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그 친구 멀쩡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때린 건 미안한 거니까 미안하다 화해는 했네. 했어요. 네, 하고 네. 아닙니다 형님 뭐 이래요. 그래서 잘 네. 찍었어요. 네. 잘 찍고 9월 달쯤에 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네. 그때도 만나서 얘기하고 야 잘 지냈냐 뭐 네,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1월 경인가 이제 그런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하인드 얘기는 그 친구가 이제 그 회사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급료를 많이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속된 말로 나올 수 있는 구성은 그것뿐이 없겠다고 아마 옆에서 충동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연후에 그 친구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가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힘도 없는 거죠. 뭐 이미 사건을 다 저질러 놓고서 나중에 죄송했습니다 이러면 참 이게 미치겠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기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촬영 다 끝나고 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되네.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사건이 터지면은 오히려 더. 더구나 이제 영화 스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뭐 투자자하고 제작사하고도 문제 생기고 현장 가서 그러네요. 영화 스텝을 패버렸다 그러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는 뭐 영화판에서는 저 사람은 영화하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제 그러네요. 그렇게 되죠. 그거는 뭔가요? 20년 지기 친구를 폭행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건 뭔가요? 그 정말 20년 치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났던 친구고 아 대학교 친구예요. 그리고 네네. 여기에 관련된 친구예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 네, 네. 그런데 친구하고 이제 선배 형이랑 셋이서 술 한잔을 계속 하는데 네. 자꾸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해요. 그래서 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계속 얘기를 하길래 하지 말라고 하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슬픈 거는 그게 그 술 먹은 업소에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네. 저한테 맞은 그 친구가 직접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또 친구가 와서 이제 다시 이제 경찰서 와서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또 본인이 얘기 나왔는데 그때가 나이 먹고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는데
혼자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먹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20몇 년을 알고 있었던 내 추억이 이제는 다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살면서 되게 괴로웠죠.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갔으니까 뭐 다툼이 있었으니까 좀 옷에 좀 피가 묻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러저러고 이런 일이 있었어. 잘하고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아침에 깨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1등 했다고. 검색 1등 했다고. 검색을 했다고? 아 바로 그날 그게 나왔네요? 네, 그 새벽에 이제 벌어진 일이니까. 아침에? 네, 애들이 집사람이 여보 1등 했어. 참 미안하죠. 그래서 그 시기가 저도 여유가 많이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일들이랑 계속 꼬여가고 힘든 그렇죠, 시기고. 네네. 그럼 어찌 보면 제가 친구한테 어찌 보면 좀 위로를 받고 싶었겠죠. 지금 제가 살아가는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계속 작용이 되니까 아마 그런 식의 과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감정이라는 게 예. 이상하게 꼬이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싫어서 그만하라 그럴 땐 알았어. 그걸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서로가. 그런 친구였는데도 그날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어찌 됐던 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어떤 상황이라도 형님이 참아주셨으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냥 예. 그래서 반성 많이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해피보이가 어쩌다가 파이터보이가 그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다시 검색어 1위를 하시거나 뭐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이제. 그렇죠. 아, 이게 좋은 일로 있을 수 있어요. 영화죠. 영화로. 아, 근데 이제 적어도 제 자신을 떠나서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뭐 그리고 또 이제 힘도 없어요. 그 힘도 없어가지고 맞아요. 네. 피해 다녀요. 피해 다녀요. 네, 그러셔야 돼요, 정말. 아,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게 방송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그 논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가 쉽진 않은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만약에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 언급되어지고 뭐 하신 분들 일정 부분 제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러저러한 거 그냥 기억으로 그냥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시는 예. 이런 논란이 유호성 씨와 관련돼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서 유호성의 사전 두 번째 단어 예. 신데렐라의 의미가 궁금한데요. 먼저 사전적인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데렐라, 유럽에서 옛날부터 구전되던 대표적인 의붓자식 이야기로 하루아침에 고귀한 신분이 되거나 유명하게 된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제가 알고 있는 신데렐라는 저게 아니고요. 네. 저희 집사람이 네. 같은 극단 출신인데 네. 연극 끝나고 막 술을 먹고 해도 네. 항상 11시 되면 제가 그 자리에 대학로에서 딱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종로 육가에 네. 그 당시 공항동 근처에 제가 방화동이라는 데를 살았는데 네. 11시 26분에 막차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 가려면 그걸 가야 돼요. 그래서 네. 거기서 걷는 시간이 25분 걸려요. 딱 걸어가면. 그래서 그러니까 집사람이 일단 그때 그 모습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좀 나름대로 뭘 하려면 나름대로 뭔가를 좀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고 11시 25분 그 차 타기 위해서 그냥 간 건데 지금 형수님이 생각할 때는 정말 성실하고 제가 시간 잘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은요. 지금은 역시 신데렐라인가요? 12시 전에 항상. 그래서 이제 네. 웬만하면 자리가 이렇게 하면 12시 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드실 만큼 의외로 드시고 오라고. 이렇게 유호성 씨의 느낌을 봤을 때 술자리 딱 열리면은 끝까지 시간 안 보고 끝까지 계실 것 같은데. 네. 저 혹시 아내 되시는 분께서 약주를 좋아하시나요? 전혀 못하세요. 못하세요. 못하세요? 못해요. 잡혀 사는구나. 전혀 못하세요. 네. 아니, 너무 캐릭터랑 안 맞네. 못하세요라고. 아유, 네. 정말 아무리 뭐 네. 강한 남자도 그렇죠. 아내 앞에서는 뭐 네. 그렇죠. 저희가 그 감사한 일이에요. 뭐냐면 연극 배우가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잘해야죠.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커플링을 맞추신다고. 매년. 예. 취미인가요? 반지 모으는 게? 지금 12개 있겠네요. 12년 그러니까 됐으면. 네. 빅맨이. 매년 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게 지금 끼고 계신. 끼고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반지인데 네, 네. 뭐 그런 거죠. 그냥 뭐 매 결혼 기념일 날 이렇게 좀 자그맣게 해서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건 이제 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혼기념날 이걸 맞춰서 갔는데 가져갔어요. 근데 한 3, 4일 지나니까 안 껴요. 집사람이. 그래서 당신 그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좀 체근을 하니까 이걸 다시 이제 그 산대 가서 다시 바꿨다고 돈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야, 이 집에 돈이 한 푼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구나 지금. 반지를 팔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저러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은 전부 다 집사람이 알아서 다 전부 다 이렇게 관리를 해준 편이라 그것도 모르고 저 개인적으로 계속 끼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 개봉하는 영화도 그렇고 뭐 다른 영화도 그렇고 이제 현대물 같은 경우는 자꾸 이게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약간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승승장구의 마지막은요.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네. 네. 이 참. 네. 오성아, 그냥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아마 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고 앞으로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라. 네. 지금 아까 처음에도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에 지금 말씀하실 때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연기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승승장구! KBS 한국방송 KBS